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주평등권을 사수하자. 네. 다음 대통령 선거의 어떤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첩보가 있어요. 워낙 유권자들이 다 주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공약이 대선에 안 들어가면 제가 공약에 넣으라고 제가 협박하려고. 그렇잖아요. 수천만 지금 주주들이 다 유권자인데 이런 주권자들을 위해서 그 주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런 공약을 안 넣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말이 되게 해야지. 자,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이제 공개 매수가 됐는데 그 가격이 기업의 내재 가치에 접근한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단순히 10년 전부터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한 상장사의 시가 대비 한 40% 할증한 가격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100% 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응했다? 아니다. 그 얘기의 예지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 했다 그러면 모든 주주들이 아마 공개 매수에 참여했을 거예요. 2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왜냐하면 대략 계산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적정한 가치에 이제 약간 물론 불만인 사람도 있겠지만 좀 양보하면 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 근데 8만 5천 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260만 주를 한 달 동안 공개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10월 20일 현금 결제했어요. 260만 주 중에 187만 주만 참여를 했어. 상장 폐지가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리고 40% 할증했으니까. 그래서 73만 주가 남았어. 73만 주. 1100만 주에 6.6%가 남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주까지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라 이번 주 진행 사항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말 잘 안 듣는 강성주주 있잖아. 강성주주. 죽어도 팔아! 이런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이제 피델리티 같은 일부 외국계 펀드가 좀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고 고려재간 그룹은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판 것으로 전해집니다. 좀 아쉬워. 20만 원이 넘는 그 내재 가치인데 왜 이거를 8만 5천 원에 넘겼을까? 부자 기업이. 부산 경남의 최고 부자 기업이잖아. 고려재간. 그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약간 고려재강이 SK만큼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공개 매수에서 남은 나머지가 6.6%예요. 몇만 주? 73만 주. 6.6%. 자, 이 6.6%를 가져와야 상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교묘한 방법이 있어. 상법 360조 2. 제가 법을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거래들이 다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합법적인데 이상해. 이상한 거래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 모회사의 설립. 그러니까 완전 자회사, 완전 무회사를 만드는 그런 기업 활동을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법이 생긴 거야. 상법은 원래 기업의 상거래를 돕고자 하는 법이거든, 취지가. 그래서 이게 상법의 제2관이라고 그래. 1관, 2관 쭉 있는데 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에요, 2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를 전체를 소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완전 모회사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 다른 회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야. 주식을 교환함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자회사 주주들은 모회사 주식으로 받고 자회사 주식은 다 모회사에 넘기는 거야. 그러면 자회사는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모회사에. 아시겠죠? 그런데 360조 3의 제3항 4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주식의 교환, 그러니까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해 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교묘하게 2조항이 들어갔어.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 이거야.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빨리 저 자회사 주식 넘겨.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현금으로 줄 테니까. 애초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 조항은 모회사의 주식을 줘야 되거든. 자회사 주식을 받는 대신. 근데 모회사 주식을 줘도 되는데 저 아래 시행령에 가면 어떻게 된다? 모회사 주식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모회사에도
이 자회사의 주주들이 존재가 남지 않는 거예요. 현금 받고 나가니까 그냥. 그래서 SK ENS가 바로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자, 주식 교환을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교환이니까 교환 비율이 중요하잖아. 교환 비율. 비율을 위해서는 교환 가격이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자, 모회사가 되는 SK ENS의 교환 가격 결정. 역시 법에 따라서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 가치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법 시행령 제176조의 5, 176조의 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이런 어마어마한 법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냐? 비상장사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고 가중상수를 평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곱하기 1, 수익가치 곱하기 1.5 더해서 나누기 2.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더니 자산가치는 장부상 자산가치야. 76,244. 수익가치 다 나와 있어. 77,202원. 이게 회계사들이 뭐 한 1시간이면 다 구하는 거야. 1시간도 안 걸려. 그랬더니 본질가치, 가중상수 평균가, 자산가치에 곱하기 1, 수익가치에 곱하기 1.5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5 했더니 얼마? 72,919원이 ENS, 모회사가 되는 ENS의 교환 가격이에요. 유치원생도 다 구하는 공식으로 교환 가격이 결정돼. 그런데 누차 언급하지만 부산도시가스는 10년 전부터 상장 폐지를 하려고 지배주주들이 벼르고 벼렸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도 뭘로 결정한다? 가격을 시가로 결정한다.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정하도록 돼 있어? 최근 1개월 가중산수 평균종가, 최근 일주일 가중산수 평균종가, 최근 일 종가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유치원 법칙. 다 아시겠죠? 최근 1개월 가중산수 평균종가가 얼마? 84,429원. 최근 일주일 가중산수 평균종가가 얼마? 84,482원. 왜 이렇게 똑같아? 한 달 동안 공개 매수했잖아. 85,000원에. 이게 딱 그 가격에 수렴한 거야, 그냥. 최근일 얼마? 84,400원. 그랬더니 산술 평균가 얼마야? 84,437원. 그래서 할증을 얼마에? 0.67%. 그래서 교환가액을 얼마? 85,000원으로 공감매수가하고 맞춘 거야, 똑같이. 다름이 또 이상하잖아, 말 나오니까. 지분 교환 가액도 얼마다? 공개매수가 똑같이 맞춘 거야, 또 이렇게 해서. 할증도 딱 그만큼 한 거야, 맞추려고. 모회사의 지분으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준다? 현금으로 준다. 그래서 주당 85,000원을 이제 준다 이거예요. 교환해서. 오케이 하면. 그런데 싫어! 나는 주식 교환 싫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경고하고 얼마를 준다? 83,789원을 훨씬 적게 줘. 왜 83,789원이냐? 85,000원도 아니고. 주식 교환에 찬성하면 85,000원. 반대하면 83,789원. 근데 이거는 뭐다? 강제사항이다. 선택사항이 아니야. 아까 공개매수는, 일부의 공개매수는 뭐야? 공개매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근데 2부에서 얘기하는 주식교환은 의무야, 의무. 현금으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환해서 완전 자회사, 완전 모회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의무사항이야. 주식자 선택권이 없어요. 왜 반대주주의 매수 청구 가격이 낮냐? 봤더니 역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7에 따라 최근 2개월, 최근 1개월, 최근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가액을 경하고 요거를 3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6.6%의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린 거예요, 완전히. 선택지가 없어.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야. 찬성이 85,000원, 반대하면 83,789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법 제360조의 뭐 제3항, 제4호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 ENS는 나머지 부산도시가스 주주에게 ENS의 주식을 교부하는 대신 주당 현금 85,000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반대하면 83,789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완전 자회사 편입 목적,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 판단을 통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본권 주식 교환은 궁극적으로 양사 영업 및 재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얘기 쭉 써놨어요. 자, 봐요. 근데 본권 주식 교환은 궁극적으로 양사 영업 및 재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두 회사 주주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거래를 하는데 쏙 빠졌어. 왜?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아는 거예요. 자, 문제점 짚어드리겠습니다. 타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공정하냐 이런 얘기예요. 10년 전부터 상폐하려고 애를 쓴 회사의 시장 가격을 그대로 공정하다고 적용하는 이런 법이 지금의 이 현실이 얼마나 공정하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절차에 있어서.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해상충 거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도시가스는 이 SK E&S와 부산도시가스가 지분을 교환해요. 이렇게 교환하는데 이 같은 SK그룹의 계열사잖아요. SK, SK E&S, 부산도시가스 이렇게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동일한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지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지분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두 회사 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쌍방대리의 문제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상충 거래를 진행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의 이 거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유럽은 어떻게 되냐? 같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든가 주식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소수주주 지분을 현금으로 사서 100% 자회사로 만들려면 합병하거나 소수주주 지분을 지금처럼 사서 현금으로 사서 100% 자회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수주주의 특별 결의를 거쳐라. MOM이라고 하는 거 있죠. Majority of Minority. 예.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과 이런 가격에 대한 입증을 이사회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큰 소송에 휘말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 의무가 있고 주주 이익에 대해서는 선관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은 회사의 계좌만 지켜라. 일반 주주의 계좌가 빵꾸가 나든 털리든 말든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대법원에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주주평등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헌법 제1조과도 같은 주주평등권은 조금 더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사례들이 한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이사는 주주의 이러한 자본거래상의 이익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모든 주주를 보호해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가격도 이상해. 10년 전부터 상폐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장사의 시장 가격을 토대로 지분 고안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 이것도 이상해. 그런데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엇갈리죠. 부산도시가스. E&S는 뭐 비상장사니까 상관없고 부산도시가스는 소수주주가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0명이라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민주주의잖아. 뭐 한 사람의 이익은 그냥 뭐 훼손되면 그만이야? 그건 아닌 거잖아요. 단 한 사람의 재산권이라도 보호해야 되는 거지. 그게 민주주의잖아. 그런데 부산도시가스의 경우에 그 지배주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싼 가격에 상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소수주주는 싼 가격에 상폐를 당하게 생겼거든. 이해관계가 180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산가스와 이사회와 E&S 이사회는 같은 지배주주가 지배를 해. 그럼 같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이사회가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전혀 쌍방대리를 해소하지 않은 이사회의 결정이다. 쌍방대리를 해소하지 않은 이사회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는 커퍼릿 거버넌스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를 자랑한다? ESG. 이 G는 뭐야? 거버넌스예요. ESG를 늘 입에 달고 산다. 이런 얘기. 이사회 충실의 의무,
382조의 사망.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잖아요.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실의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이번 대선 때 어떻게 고쳐야 된다?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하여 이사가 충실의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이번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법 개혁을 해야 된다. 공정거래법 백날 해보세요. 그거 다 피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거버넌스라는 그 상법상 주식회사의 결정을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체계를 뭐라고 그래? 거버넌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를 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뭐다? 바로 이 주비이부 조항이다. 성법 382조의 사망. 이것만 그냥 상식적으로 뜯어 고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비합리적인 것들이 합리적으로 고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쳐진다. 시간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유랑현 TV 여기서 마치고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고쳐지긴 하면 또 후속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